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오선의 품격,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네, 두 분 다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상. 네, 조경태 의원님. 네.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는 잘하세요. 네, 새해 맞이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 네, 조금 전에 그 삼선 연임 금지 네. 뭐 그런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물어보겠다고 주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네, 동일 지역구 삼선 초과 금지. 네. 민주당 혁신위에서 제안을 냈습니다. 뭐 올 것이 왔네요. 네. 순리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야죠. 네. 지금 소방관 세 분이 화재 현장에서 숨졌어요. 네. 숨져가셨는데 제 지역구 바로 옆에 평택에서 예.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직한 세 분들 정말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유족들께 정말 힘내시라는 정말 위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서민 경제가 다시 좀 활기를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 3월에 이 위기의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반듯하게 살리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국민들과 함께 선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신상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방관 분들의 안타까운 어떤 사망 소식은 상당히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부분에 한 가지 보면은 데이트 폭력 사범에 대해서 네. 저는 이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살인은 이거는 중형에 처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더 중하게 처벌해야죠. 무기징역까지 해서 완전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보니까 7년형을 이제 선고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흉악범들의 범죄가 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네. 동일 지역구 삼선 초과 금지 이 제안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 그러나 안민석은 받아들이겠다, 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찬반을 떠나서 네. 순리대로 수능을 해야죠. 수능하겠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미래 국가전략위원장 맡았는데 이거 높은 자리 것 같은 건데 이거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재명 후보 직할로 싱크탱크가 출범을 한 건데요. 네. 가분하게 저에게 위원장 직책이 맡겨져서 좀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동안에 장관하셨던 분들, 네. 또 두 정부에 참여하셨던 우리 지식인 교수님들이 대거 참여하셔서 미래국가전략위원회라는 싱크탱크를 어제 출범을 시켰고요. 네. 첫째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잘 다듬어서 제시를 하고, 네. 이제는 지금까지 네거티브 금정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고 국민들이 아주 짜증을 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공약 정책 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지원을 이 싱크탱크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과제를 잘 세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국정과제를 잘 정리하는 그런 역할도
미래국가전략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해관이네요. 이재명 핵심이네요.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네요. 정혜정님께서 동네 이장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데 가족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들고 의견이 다르다고 저렇게 눈에 띄게 이상한 짓 하는 이준석 아무리 봐도 민주당 간첩 같아요.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 원흉이면서 너무 뻔뻔합니다. 얘기하시고요. 신재건정님께서 나도 60대인데요. 이준석 잘합니다. 잘해요. 기득권 정치인들 너무합니다. 정치 발전 되려면 젊은 정치인 철학 따라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네,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가 보면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일희일비 하는 경우들이 많는데, 네. 일종의 롤러코스터입니까? 네. 하여튼, 아주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자, 담대하게 그러면 당대표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의 어쨌든 대표는 당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당대표의 권한도 무한정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을 좀 더 수렴하고 따르는 겸손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지금의 이런 소요 사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잘못을 가리거나 따진다는 것은 이게 국민들로부터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매듭을 짓고 저는 정권 교체의 한 길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대표가 문제가 아니면 후보가 문제입니까? 저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후보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대국민께 또 사과를 또 연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발빠른 사과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후보께서 당대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성원들이 좀 진정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따져보고 예. 더 이상의 좀 분란이 좀 분란 없이 정권 교체의 한 길로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화해를 시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피했다는 또 뉴스도 나왔습니다. 야권의 보좌진들이 지금 행동 혐오스럽다. 이준석 제발 떠나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건을. 네, 지금 말씀 주신 보좌진들의 그런 표현들이 지금 현재 당의 비교적 많은 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당심이 어느 정도 담아지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 역시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당대표직의 직무를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네. 잘 수습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조경태 의원님 닿지 않게 말이 매끄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국힘 또 윤석열 캠프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위기의 시대고 또 대전환을 맞이해서
이 대통령 선거 이 시점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두 후보 간에 지금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정책 검증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시기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내란이 지금 일어났다고 봐요. 네. 제가 볼 땐 좀 안타까운 게요.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를 확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저는 이제 팽을 당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30 젊은층을 또 흡입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 지금 정치적인 탄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궁극적이에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네. 이 사태의 책임의 한 50%를 윤석열 후보가 져야 된다라고 여론조사도 나오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나간 그 자리에 권영세 의원님이 그 자리를 꿰찼어요. 네. 검찰 출신이죠. 자칫 이렇게 검찰 그다음에 부총장 또 그 이철규 의원님이 그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출신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시에 익숙하고 그 상하복종 관계에 훈련된 그런 분들이 캠프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게 저는 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윤석열 후보께서 이 결정과 선택을 하셨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조경태 의원님 네. 생각 어떠십니까? 자, 안민석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님 주변에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중요한 방송 한다고요. 방금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국힘 선대위 파행 누구 탓인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52.6%, 이준석 대표 25.5%인데 MBN 매일경제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1월 4일, 5일 2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디오는 이 얘기를 하면 KBS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429님께서 국민의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70대입니다. 얘기하셨고요. 5021님께서는 국힘당 꼰대 의원들 20대 30대 아들과 대화해서 관철된 적 있습니까? 대표로 뽑았으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173님께서 이준석 민주당 가서 하면 잘할 듯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경태 의원님 좀 상황이 쇄신을 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는 국민들의 어떤 무거운 그리고 매서운 채찍에 대해서 견고하게 우리 당이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역시도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백의종문하는 마음에서 국민들 다수가 원하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러한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면은 후보가 그동안에는 좀 느렸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후보의 발언이나 행동들을 보면은 본인의 어떤 반성을 계속해서 좀 쏟아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네 분 좀 그만 방송하세요. 매일 대선 후보들 불러서 외교, 안보, 경제, 도시, 농촌 문제, 입시 문제 매일 집중 토론, 질문 좀 하세요. 국진당 네 분 같은 시덥잖은 일로 매일 방송하는 거 지겹고 방송 낭비입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저희도 불러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수습돼야 이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좀 수습 좀 해주세요. 조경태 의원님. 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신 말씀,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우리 후보도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적극적으로 토론을 법정 토론회 외에도 적극적인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네. 좀 토론회도 나가서 그 국민들께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뉴스가 국민의힘의 비전이나 정책 뉴스가 아니고요. 내분, 싸움, 내홍 이런 뉴스가 뒤덮고 있어서 잘 눈에 안 띕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정책을 내는데 이 뉴스도 안 띕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요즘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민석 의원님? 탈모인들을 위한 정책을 말씀을 하셔서 예. 좀 상당히 좀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을 뽑는다가 아니라 이재명을 심는다. 이게 이제 저희 캠프에서 만든 구호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구호를 지금 만드신 거예요. 이재명을 심는다. 아마 이번 선거에 굉장히 흥미있고 변곡점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튜브에 의해 가지고 대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3프로 TV가 두 후보의 실력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유튜브들이 지금 대선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게 대통령 사무부인이 김건희라는 이름이 이제 키워드가 되어버렸어요. 대통령 사무께서 국민들에게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흥미로운 그러더니 이제 탈모가 이번 대선에 이제 키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탈모 문제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환경의 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보험 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는 그 논리인데요. 단지 재원 마련의 문제고 재원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또 예. 지원 금액을 액수를 얼마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국민들이 필요한 정말 생활 밀착형 이런 공약들을 하나하나씩 따박따박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또 국민들께서 토론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대선 이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저는 포퓰리즘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야말로 포퓰리즘에 준하는 말인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지금 3년 연속 좀 적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말입니다. 이게 다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이고 또 국민들 빚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표를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조경태 의원님. 네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런 정책은 좋은 것 같아서 자기네들도 당해서 그분들 역시도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표만 되면은 표만 가지고 오면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이 굉장히 좀 악화 일로에 좀 빠져들고 있거든요. 네. 결국 국민들의 빚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국민 세금입니다. 네. 국민 세금을 좀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1인당 GDP를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 지금 말하는 선진국들 비해서 그렇게 재정이 탄탄한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0341님께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조경태 의원님, 안철수 후보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결국은 윤 후보의 실명한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로 좀 이렇게 많이 이동했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윤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또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대한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윤 후보의 지지가 빠지고 있지만은 그 빠짐이 바로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고 그 안철수 후보로 약간 이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분발한다면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님께서 조경태 의원님은 머리숱이 많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안철수의 부상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안민석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께서 네. 가만히 앉아서 지금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갑자기 웃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윤석열에게 실망한 그 이제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가 보는데요. 뭐 이유를 떠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10%를 지금 이제 상회하는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조사도. 네, 저는 제가 17년 가을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17년 가을이니까 4년 넘었는데요. 정치인 안철수의 꿈은, 목표는 보수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다.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는 꿈을 안철수는 가지고 있다. 제가 17년 11월 달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가 넘어서는 안철수, 그 다음에 또 단일화 적합도 뭐 안철수, 윤석열 여론조사 돌리면은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그런 조사도 후보는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설레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기조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설날까지 계속 되기를 이제 바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예, 설날까지 독자 행보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문제는 설 민심에서 안철수 후보가 15%를 넘을 것이냐, 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다 보는데요. 만약에 15%가 넘게 되면은 안철수는 독자 행보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일화 안 하고요. 네. 네, 15%가 안 되면은 그때는 상당한 이제 그 단일화 고민을 이제 하게 될 것인데요. 네. 어쨌거나 단일화를 고민을 하더라도 안철수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야만이 단일화 작업에 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민들의 그 무거운 채찍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제1야당의 그 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의 그 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옴내무시를 단단히 하고 윤 후보가 꼭 그 정권 교체의 그 적임자로서 나설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를 줬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실전 문제 주고 그 다음에는 응용 문제 주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주고 계속 문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표현 자체가 연습 문제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역시도 정권 교체에 대한 그 대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 대표로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청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 대표라 해가지고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라고 그 자리를 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겸허하게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좀 잘 경청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연 후에 헤어진 다음 날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특별히 조경태 의원 보고 싶습니다. 네, 저 3차 이제 맞았으니까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나가겠습니다. 네네. 네네.
저희들은 잠시 쉬었다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